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소울푸드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아주 평범한 얘기 또는 개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아주 특별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계속 혼자 산다기보다는 또 다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생을 한 번 더 멋지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재혼이라는 것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재혼을 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주 공부부터 여러 가지 공부를 하지만은 밖에서 직접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외부 강의 현장에서 많이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만나 뵙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살아온 인생에 관한 얘기를 비간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분의 사주를 보지 않더라도 저분은 참 살아온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구나. 저분은 남자 인연이 참으로 약하셨구나. 저분은 자식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으셨구나. 자, 이런 식으로 사주와 대입을 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인생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이론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또 분명히 임상에서 실질적인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대입하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얼마만큼 우리 인생과 연관이 돼 있나라는 것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주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영적인 공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공부, 철학적인 공부를 모든 것을 이렇게 믹싱을 잘 했을 때 뛰어난 상담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재혼을 하는데 자, 재혼을 하는데도 적절한 좋은 시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보통 한번 이혼하고 다시 또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 똥 무서워서 피했는데 보니까 더한 거를 만났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 뵈면서 자, 이번에 한 60 초반 정도 된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인데 남편분이 이 60인가 59인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치매 이분은 조금 치매가 심각합니다. 남자분이 나이도 어리신데 치매 중증 이렇게 진단을 받고 세면대하고 변기를 구분을 못 하시는 정도의 굉장히 생활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남편을 환자로 가지고 있는 보호자. 그분과 제가 이제 수업을 갈 때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자,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환자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앉아 계시지만 보호자조차도 굉장한 우울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인생에 관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많이 이렇게 털어놓으시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 둘, 장성한 자식 둘이 있는데 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 지금 이 두 번째 남편이죠.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자, 재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분이 또 이렇게 중증 치매, 자, 그것도 나이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증 치매 진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은 몸은 너무 건강한데 몸은 뭐 다른 부위를 이렇게 검사를 해도 달리 뭐 나타나는 나쁜 것은 없고 몸은 굉장히 건강하다. 자, 그런데 이 내가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어떤 판단까지 받으셨는데 이 여자분의 인생을 사주를 놓지 않고 사주를 보지 않아도 남자 복이 없구나 라는 게 딱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남자도 뭔가 안 좋아서 분명히 이혼을 했는데 다시 또 만난 이 남자조차도 또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걱정거리는 나이가 젊고 아직도 건강하니까 저런 상태로 치매를 얼마나 오래 끌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아직 60 하나 둘밖에 되지 않는데 아주 큰 고민을 안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 여자분이 재혼을 하실 때 정말 좋지 않은 운에 하셨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 이혼 후에
이혼 후에 재혼을 할 때 재혼의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자, 좋은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오늘 공부를 하시고 이혼했다고 다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이혼해서 다시 또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한 번 더 이제 내가 재혼을 할 때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결심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재혼을 할 시기를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재혼 시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시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걸 할 때 결혼이라는 자체가 영혼의 결합입니다. 영혼의 결합. 자, 그래서 요즘도 뭐 사주단자 많이 보내시고 뭐 안 보내는 분들도 계시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자, 사주단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각의 집안의 여자 쪽 남자 쪽 조상님들께 자, 이제 우리 집안에 이러이러한 가문에 자제가 들어오니 조상님들께 허락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조상들께 알리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알려서 이거를 우리가 사성일에 해서 사주단자 속에 이렇게 넣어서 보내는데, 자, 요즘은 생략도 하고 아직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의미는 1대1의 남과 여의 만남이 아니고, 자,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는 자, 조상님부터 우리 부모님, 가족들 모두가 하나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내가 내 조상님께 나의 가족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고 합의하에 우리가 결혼을 했다 하면, 자, 이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혼에도 절차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양쪽의 조율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합의를 끌어내는데, 자, 그거와도 똑같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이 이혼이 고해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이혼하자 해서 당장에 이혼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죠. 합의를 했대도, 두 사람이 합의를 했대도 여러 가지 자녀 양육 문제부터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 과정, 자, 빚이 있다면 빚을 어떻게 청산할 건가, 여러 가지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더욱더 많은 어떤 기간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결혼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도, 그리고 결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조상님께 구한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혼도 마찬가지로 이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합의가 잘 돼서 우리가 이혼을 도장을 딱 찍었다, 이제 완전히 남남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자,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조상님과 조상님들의 사이에서 과연 이것이 도장을 찍는 동시에 영적인 어떤 이 분리가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천지인, 자, 천지인의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항상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 3차원은 3년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민족처럼 숫자 3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죠. 자, 약속을 어길 때도 3번은 용서해 준다라는 뜻이 있듯이 우리 민족이라는 특히나 한민족이 자주 쓰는 말 중에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천부경에 보면은 천지인 상극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 때도 정상적으로 합의에 도장을 딱 찍었다. 자, 우리는 이제 이혼이 이제 해결이 됐다. 자,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도장을 찍는 순간 얘기를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영적인 우리 조상님들의 세상에서는 이제 합의를 끌어내기까지, 자,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라는 거죠. 3년이 반드시 걸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고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는 그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최소 3년은 걸린다라는 겁니다. 최소 3년 후에 자, 다시 재혼을 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해야지 3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좋겠지 해서 그 사람과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혼을 했다, 다시 한번 합의에 도장을 찍었다 했을 때는 영적인 부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다시 또 누군가와 함께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상님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양쪽의 집안의 조상들, 자, 남편 쪽, 아내 쪽, 자, 이런 식으로 남편, 아내, 전 남편, 전 처가 되겠죠. 자,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남자 또는 여자가 재혼을 했다 했을 때는 양쪽의 조상들이 예를 들면 신싸움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싸움을 막 한다. 자기들끼리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왜 너희 자식을 못 키웠느냐, 왜 그따구로 밖에 못 듣느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부모님들도 이혼하는 과정에서 양가에서 정말 피나는 싸움을 하시지만, 자, 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조상님들도 자, 그런 식으로 막 싸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해도 굉장히 시끄럽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뭐 전남편으로 인한 문제, 전처로 인한 문제, 전처에서 나온 자식들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가 막 머리가 아프고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있더라. 자, 이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조상님들이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이 유효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다시 또 결혼을 합의를 하고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양쪽의 집안에 이 영혼들, 자, 조상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티각태각 신간을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혼을 하고 나니까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독립이 된 거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한번 만나서 진짜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마음이 또 한켠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대부분이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여자를 안 만날 거다 하시는데 막상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쓸쓸하다, 내 인생이 아직도 이렇게 창창한데 이렇게 남자 없이 여자 없이 간다는 거는, 이거는 인생에 내가 정말 큰 오점을 찍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또 옛날에 그 남자, 옛날에 그 여자와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찾아서 이 사람 정말 다르네, 이 사람은 정말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결심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는데, 자, 3년 안에 거의 재혼하는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혼했는데 또 이혼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자, 3년 동안은,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은 남자를 사귀든 여자를 사귀든 연애는 할 수 있지만은, 자, 혼인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결혼을 다시 하는 거는 3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천의 세상, 자, 천지인의 각각의 법도가 다 있다. 천법, 지법, 자, 인법이 전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법규와 규율, 자,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잘못했을 때는 내가 어떤 그 죄의 대가를 받고 하지만,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자, 운영하는 그 각각의 법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한번 하고 다시 재혼을 하기까지, 자, 재혼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는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처음에 결혼해서 너무나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옛날에 내가 남편한테 대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진짜 이 사람한테는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각오로 막상 들어갔지만은, 자, 그것이 바로 녹록지 않은 현실로 또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안에는 재혼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렇다면, 자, 행복한 재혼을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혼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성의 공부. 내가 왜 이 결혼 생활을 실패를 했는가? 자,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자, 급기야는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못난 점이 있었고, 나에게 이렇게 이기적인 면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저 상대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있었구나. 자, 이런 마음을 자꾸 돌아가면서 반성의 눈물을 흘리는 3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지켜보는,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보는, 자, 그래, 그 정도면 이해된다. 그 정도로 네가 살아온 그런 어떤 가정을, 네가 잘못 살아온 인생을 네가 반성을 하면 조상님들도 생각하십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다시 새로운 인연을 줄 테니 다시 한 번 더 잘 살아봐라 라고 이제 조상님들도 합의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반성의 이 기간,
반성의 기간 3년을 지내지도 않고 내가 전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상대만을 계속 욕하고 탁하고 자 나는 당당하다 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내가 재혼이라는 걸 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더 강하게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혼도 깨버립니다. 깨버리면서 첫 번째 헤어질 때보다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여자와 헤어질 때보다 더욱더 2배, 3배 아니면 10배 이상의 더욱더 큰 고통을 주더라라는 거죠. 왜? 아직도 네가 못 깨쳤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혼을 하는 시기도 있더라. 재혼을 하는 시기. 자, 이혼하고 최소 3년은 공부의 시기로 가야 되는데 자, 이 공부의 시기에도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반성의 눈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철저한 반성을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은 자,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나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재혼을 성공시킬 확률이 더욱더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결혼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혼을 했는데도 여전히 상대의 탓만 하고 자, 저런 사람, 저런 집안을 만나서 내가 재수가 없었다. 자, 이제는 내가 더 좋은 집안,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제대로 살겠다. 이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끝까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만약에 못 깨닫게 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재혼을 하는 시기가 있다. 최소 이혼 후 3년이라는 기간은 필요하다. 자, 그런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3년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반성의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무엇인지, 자, 우리가 인간관계는 무엇인지, 부부는 무엇인지, 가족은 무엇인지, 자, 우리 사람의 기초적인 근원의 인성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자, 그런 어떤 시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은 굉장히 재혼을 또 많이 하시는 자, 이런 어떤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법규를 잘 지키듯이 하늘과 땅에도 법규가 있더라라는 것을 한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년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든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자,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3년 동안은 내가 나를 반성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남을 탓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부 속에서 뜨거운 반성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급기야는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각이 모두 다 변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결혼을 다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혼을 했는데 뭐 급하게 다시 또 재혼을 할 스피드를 내서 재혼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3년은 내가 이 인성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뜨거운 반성을 한번 해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는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의 그 법도 속에서도 우리 인생과 밀접한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